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그 작전권 이양, 연합사 작전권, 한미연합 작전권 환수 문제에 대해 좀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저께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오늘이라도 뭐 할 수 있다, 뭐 전작권 환수를 가능하다, 뭐 이런 얘기들 하고 이재명도 지금 그런 얘기를 똑같이 하면서 지금 이 전작권 환수가 지금 굉장히 지금 어려운 문제고 나왔어요. 그리고 브룬슨 주한미군 사령관이 전작권을 환수하면은 차라리 연합사 해체를 하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이게 우리가 연합사 전작권 환수가 어떤 구조 속에서 마련되는 것인지를 모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전작권 환수라고 하는 거는 어떤 구조 속에서 나온 것일까? 이게 단순히 뭐 동맹 의존, 뭐 주권 회복의 문제가 아니라 여기에는 한반도 정전 구조, 평화 정전 협정의 구조 속에서 나온 것이다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의 지금 병원 정전 협정 속에는 어떻게 되어 있죠? 대상자가 미군, 유엔사, 북한, 중공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처음부터 한반도 이 전쟁은 국제전의 구조였던 것이죠. 어떤 단일 국가들끼리 싸운 것이 남한과 북한군이 싸운 것이 아니라 연합군 체계로 싸운 거예요. 이거는 그, 그 2차 대전 이후에 어떤 2차 대전 당시 어떤 연합군 체제로 싸우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한반도로 지금 축소된 상태에서 나온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이 무엇이냐면 전작권은 이양의 어떤 배경이라고 할까 뭐 이런 것이 뭐냐면 그 이제 이게 유엔군이 지금 들어와요. 미군이 함께 나온 것이 아니라 유엔군이 나토로서 지금 유엔군이 들어와요. 뭐 영국군, 프랑스군, 그 그 이런 그 뭐지 그 영국군, 프랑스군, 호주군 뭐 이런 강대국들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이 연합사를 누가 지휘해야 돼? 우리가 지휘할 수 있어요? 한국군이? 군사력이 안 되는데 미군이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메가더가 연합사 사령관을 하면서 연합군을 지휘하게 되고 그 중에 한 부분인 한국군도 왜 유엔사의 일원으로 들어가면서 그 한국과 미군의 연합사 작전 지휘 체계가 마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뭐 한미 간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유엔도 있었고 그 밑에 있는 국제 질서상의 구조가 된 거예요, 이게. 그러면 그리고 지금 그 유엔사가 지금도 있죠. 그러면 이 지금 만약에 한국 전쟁이 다시 이제 지금 휴전 상태예요. 다시 재기가 되면 어떻게 돼 있어요? 미국군 당연히 싸우는 거지만 뭐야? 영국군, 프랑스군, 독일 지금 뭐 독일도 들어올 수 있어요. 독일 그 당시에는 독일이 분단돼 가지고 안 들어왔지만 전범이라고 해서 못 들어왔지만 지금도 들어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구조를 어떻게 지휘할 거예요? 그 생각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러면 미군이 이들 국가를 지휘하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아니, 그때는 왜 그때는 지금 북한과 유엔군 그때 들어온다고 해서 지금 이 나라들이 그때 들어왔던 나라들 다시 들어오는 보장이 있냐? 그럼 왜 들어오냐 그 나라들이? 자, 그때는 냉전 구도 속에서 소련의 팽창을 막기 위해서 들어오는 거죠. 지금은 뭘까요? 지금도 정전협정 체제가 유지되면서 그 전쟁이 다시 발발할 경우 중국을 억제하고 러시아를 억제하기 위해서 또 싸우는 거예요. 그 구도가 아직까지 변한 적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미군과 지휘 통제를 받지 않고 우리 따로 싸우겠다 이렇게 나가버리면 그
그 프랑스나 영국 군대가 다시 들어와 가지고 미군과 같이 싸울 수 있을까요? 아니죠. 그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지금 이 한미 연합사가 따로 구축된 이유는 어디서 나오냐면 이 중공군이 중국이 유엔사에 가입하면서 유엔의 역할이 굉장히 불확실해져요. 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유엔의 역할이 불확실해지고 군사적 활동이나 이런 것들이 뭐 유명무실해져요. 그냥 그러니까 이럴 것 같으면은 우리가 한 번 더 층을 엮어서 한미 연합사 구조로 가는 것이 좋겠다라고 해가지고 박정희 때부터 이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 구조란 말이야. 그러면 6.25 때의 그런 정전협정이 아직까지도 지켜져 있는 상태에서 나오고 있는 상태에서 한반도 전쟁이 됐을 경우 이들 나라들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의 문제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어차피 뭐예요? 한국 그 당시에 유엔 군의 산하에 들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구조가 그대로 지속되는 한 어차피 뭐 한미 연합사 뭐 작전권 지위 이거와 상관이 없이 유엔군이 들어오게 되고 그 유엔군에 있는 한국군이 나서면서 현실적으로 한 미군이 한국군을 지휘 통제하게끔 지금 되어 있는 거예요. 정전 협정상 지휘 통제끔 하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자꾸 뭐예요? 전자권 환수 뭐 연합 한미 연합사의 문제로만 자꾸 국한이 돼 있다 보니까 이 마치 미군에게서 연합사 작전권을 환수 가져오는 거를 무슨 주권의 문제로 보게 되고 미군이 안 주는 거를 뭐 미군이 한국을 탄압하는 문제로 보고 뭐 이런 구도로 지금 만들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전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지. 맥락을 보면 전혀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의 프레임이에요, 프레임. 결국은 뭐예요? 미국과 미국이 억압 구조를 만들고 한국이 피억압 구조를 만들면서 이 군사적 구조, 국조적인 어떤 군사 프레임 구조를 왜곡하는 프레임으로밖에는 저는 볼 수가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 체계는 단순히 한미 간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또 다시 생각을 해야 되는 거는 그러면 이 유엔사 없이 미군 없이 미군의 지휘 없이 우리가 중국을 상대로 할 수 있느냐? 그걸 봐야지. 한국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 북한 이길 수 있다. 그러니까 미군은 지휘 안 받아도 된다. 뭐 이런 쪽으로 얘기를 해요. 그것이 아니라 정전협정 구조를 보면 뭐로 돼 있어요? 중국과 미국이 휴전한 걸로 돼 있어요. 북한하고도 휴전한 걸로 되어 있죠. 그러면 우리가 중국을 상대로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되나요? 단순히 이거는 미국은 한반도에 참전을 한 게 단순히 우리나라 보고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중국, 러시아까지도 중국 손까지 본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이 작전권 개념 하에서는 뭐까지 봐야 돼요? 중국, 소련 이 전개까지도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미 중원군이 어떻게 들어오고 해상 공중 작전의 통합이 어떻게 되어지냐 이런 것이 구조적으로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것이 통제가 안 되면은 결국은 뭐예요?
이 한반도의 안보가 굉장히 위협하게 되는 거죠. 미군이 중국을 또 상대를 해야 돼요. 그걸 생각을 해야죠. 우리 6.25 때 우리가 북한군하고만 상대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중공군하고도 싸웠어요. 그러면 그때 미군 없이 우리가 중공군을 이길 수 있었어요? 뭐 그때는 좀 열악했다. 지금은 뭐 많이 좋아졌다 치지만 지금의 중국의 군사력은 그때와는 상대도 안 된다는 걸 알아야죠. 그러면서 또 이런 얘기를 해요. 아, 미군은 나토나 뭐 이런 거는 미군이 작전권이 없다. 뭐 이러면서 동맹을 그대로 유지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자, 나토 사령관이 누구죠? 미군이에요. 그러면 어느 지역에서 전쟁이 났을 때 나토가 이름을 당하게 되면 미군이 사실상 실질적 지휘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나토 군대끼리 싸우면은 뭐 그거는 뭐 어느 미군은 어디 편들지는 않겠죠. 그런데 그 구조 자체가 안 돼 있죠. 이미 뭐 통합된 구조니까 그런 거란 말이지. 이미 나토도 미군의 지휘하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일본은 뭐야? 일본은 아예 군대 자체를 못 갖게 해놨죠. 자위대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거는 자연스럽게 무슨 전쟁이 나면 미군이 개입하게 돼 있는 거예요. 지휘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 나토나 일본이나 분단 국가는 아니잖아요. 직접 전선을 맞대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마치 우리나라는 근데 직접 전선을 맞대고 있는 것이고 그 상황을 인지를 못하면 어떻게 해요? 북한은 핵으로 우리를 위협하고 있고 또 북한의 장서정포 수도권 타격 가능하고 이런 구조가 되어 있는 나라들이 없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이 정권이 하는 얘기가 중국은 북한에 개입 안 한다는 전제조건을 깔고 있어요. 아니 평택에 미군 기지가 있는데 미중 패권 경쟁이 터지면 한반도가 개입 안 할 수 있어요? 한반도 문제를 그냥 둘까요? 그리고 휴전협정에 중국이 되어 있는데 왜 이것이 개입 안 된다고 얘기를 하냐?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지금 심각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전자권 환수의 현실적 조건은 전자권 환수는 이재명이가 선언한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한미 간에 그 기준이 적합할 때 미군이 동의하면서 되어지는 거예요. ISR 능력, 미사일 방어 능력, 합동 지휘 체제의 완성도, 우주전 대응 능력, 북한 핵 미사일 대응 능력 이런 것들이 미군이 검증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검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미군도 한국군 지휘를 받으려면 얘네들이 미군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지를 봐야지. 그 핵심은 뭐래? 지휘권이 아니라 전쟁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 누가 지휘권을 가지는 거가 아니라 누가 연합정력을 통제할 수 있는가. 누가 전략 자산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가. 그 동북아 전책을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는가. 그리고 유사시에 증원될 수 있는 미군, 영국군, 프랑스군, 이거 독일군 어떻게 통제할 수 있을까? 지금요 언론에서 잘 보도가 되질 않는데 프랑스군, 영국군, 독일군 이 태평양으로 되게 많이 날라와서 훈련하고 그랬어요. 왜? 이것 때문에 중국 견제이기도 하지만 여기서 한반도가 문제가 생기면 유엔이 개입하게 돼 있거든.
한반도 체제는 단순한 미중 간의 한미 간의 문제가 아니에요. 거기에는 유엔사 문제, 유엔 연합사 체계, 한미 연합사 체계, 미군의 전략적 목적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구조 하에서 갑자기 한미 연합사 한미 그 주한 작전권을 환수하겠다. 물론 이거는 물론 자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브론슨 장군의 이야기라는 거는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거를 미군 유엔사 그 미군의 작전권을 한국이 이양을 하게 되면 미 전쟁부 장관이 의회에 보고를 하게 돼요. 그 의회 보고 동의 승인을 하게 되면 그냥 자연스럽게 한미 연합사가 해체된다고 보는 거예요. 이 조건 하에서 해줄 거다. 하게 될 거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미 동맹이 상당히 약화되고 안보가 취약해진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렇게 된다는 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안 된다고 미군이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사실은. 이 사건은 이거는 단순히 한국과 미국 간의 문제가 아니고 한국과 미국 유엔 그리고 중국 한반도 글로벌 안보 체계 다 연결된 문제예요. 이재명이가 동의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자주국방 뭐 이러면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거나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